안녕하십니까. 창업 단계별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 강의를 맡은 이강석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창업 관련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왔던 드라마도 있었던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가장 최근에 케이블 TV에서 있었던 스타트업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IR 데모데이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일들 중에도 보면은 기보벤처 캠프 데모데이, 핀테크 분야 아니면 세컨찬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체들을 엑셀러레이터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관련한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엔젤 클럽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너스 엔젤 클럽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련해서 단계별 진도는 어떻게 나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시드 투자 이후 스펙 상장이 가능한 시리즈 3 이상 기업의 스텝업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의 생애 주기, 자금 조달 단계 등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초기의 엔젤 투자에서부터 엑셀레이팅 시리즈 라운드 그리고 엑시트할 때까지의 이미지를 잠깐 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투자, 창업 이야기는 창업가에게 필요한 미래를 앞당기는 개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블럼,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면서 미래를 당기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스타트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더 VC 사이트에 따르면 총 투자 금액이 약 48조, 약 8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투자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업체를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발단이 돼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내비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콩나물이라는 업체는 예전 PC통신, 인터넷 초기에 내비게이션,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내용들을 찾아서 프린터로 출력해주는 업체였습니다. 여기에서 모티브가 되고 개발자들이 확장이 돼서 김기사로 확정이 되었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김기사 역시 티맵이나 기존의 메리평에서 확장이 되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가공하고 확장이 된 개념이었고요. 이 김기사 역시 인수가 되어 카카오 내비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2015년 공동창업자 3명의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시작한 김기사가 1,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고 2016년 카카오에서 656억 M&A 이후 김기사 컴퍼니 멤버는 3년간 카카오 내비에서 머물다가 2018년 다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이 멤버들은 엑셀레이터 업체를 차리고 스타트업들을 다시 육성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카카오 합병 이후, IPO 상장 이후 카카오의 계열사들은 분할, 독립되어 각자 성장을 하여 IPO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 정보를 모으는 카카오 아지트에서부터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과 더불어 마이크로 카페 서비스 그리고 카카오톡, 기존의 인터넷 메신저와 달리 상대방의
계정을 등록하고 수락하는 절차가 없으며 본인의 핸드폰 연락처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의 친구 목록으로 추가되어 바로 채팅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카카오톡 이전에는 유사 서비스가 없었을까요?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9년, 90년 PC 통신 시절, 여러분들이 일부는 기억할 만한 캐텔, 코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에서 채팅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포탈과 별개로 PC의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동작할 수 있었던 메신저가 존재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MSN, 그리고 국내에 네이트가 만들었던 네이트온, 그 외에 버디버디 같은 것들이 존재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크로 메신저를 추구하는 트위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이후에 국내에서도 트위터를 벤치마킹한 서비스가 약 20종이 나왔습니다. 국내 모든 대기업과 통신사들이 트위터와 유사한 걸 만들었지만 그 서비스들은 트위터를 모방했기 때문에 신규 가입서부터 신규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카카오는 기존의 관계, 오프라인, 온라인, 문자를 주고받았던 지인들을 친구로 추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여 결국 국내의 최대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비결은 모바일에 가장 빠르게 대처했다는 점이죠.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카카오톡, 카카오수다, 카카오 아지트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고요. 당시 대부분의 국내 IT 기업들은 사내에 아이폰 개발자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몇 년 전 카카오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됐다는 것은 자산 총액이 10조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낡은 규제에 적용을 받는 불편함이 있지만 카카오가 그만큼 성장했다고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대기업 집단은 34개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인수합병 2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카카오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2014년 10월에 합병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를 인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카카오가 국내 유일 포털 다음을 인수하였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 1월 카카오는 로엔 엔터테인먼트 이후 카카오 M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1조 8천억의 인수, 국내 IT 업계에서 보지 못했던 대형 거래로 당시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인수 이후 카카오의 실적 그래프가 달라졌으며 콘텐츠 등 신성장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카카오의 자산 총액은 앞으로도 더 커질 예정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가 IPO로 상장하면서 자산 총액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 계열사들이 향후 엑식, IPO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된 카카오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 순환 출자, 채무 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 출자를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카카오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계열사 간 순환 출자나 채무 보증 같은 행위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새로운 기업의 과거의 규제가 더 쉬워지면서 과거의 기업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310억 규모로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두산계열 사모펀드 회사인 네오플럭스가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DS 자산운용,
한국투자 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스틱벤처스, LNS 벤처캐피탈 등 기존 주요 투자자도 재참여하였습니다. 누적 투자 유치금은 475억, BEP는 이미 달성하였으며 상장 예정 일정은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예정으로 되어 있어 와디즈는 상장을 위한 분할 합병, 그래서 분사를 통해서 하나는 상장을 시키고 하는 추가 상장을 위해 분할 독립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 그래서 좀 찾아보았더니 알토스 벤처스와 카카오 벤처스, 국내에서 꽤 유명한 투자 업체이죠. 이 세 군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장 성장성입니다. 수익화 모델도 중요한 요소이고요. 아무리 좋은 시장과 좋은 수익화 모델이 있더라도 이걸 실행할 수 있는 팀이 없으면 투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 창업자와 팀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만큼 창업으로 풀겠다고 제시한 과제에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느냐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말 크고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공감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창업자가 문제에 얼마나 꽂혔느냐입니다. 창업하고 가장 좋을 때가 창업 직후 초기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열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투자를 받고 난 후 모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위기를 우리는 데스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업 시작 후 3년, 5년 또는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받은 또는 자본금 등을 다 소갈시키고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 단계, 실제 고객과 접점해서 판매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기 전까지 어려움을 겪는 구간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창업가가 얼마나 이 문제에 핵심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팀을 봅니다. 어느 팀도 처음부터 환상적인 어벤져스 같은 팀원들을 데리고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투자하면서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만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꼭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의 핵심 역량으로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시장과 사람, 사명감입니다. 투자를 못 받더라도 계속 이 일을 할 거라는 사명감이 엿보이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발표 또는 투자, 미팅 하실 때는 대표자 혼자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팀이 인원이 많을수록 전체가 다 갈 수는 없겠지만 1인 기업한테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최소 2명 이상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 한 분은
CTO였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합류하지도 않은 사람의 프로필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합류했냐고, 이미 기존에 등록된 직원이냐고 물으면 투자 받으면 합류한다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발자가 없는데 어떻게 개발할 거냐고 물으면 아웃소싱 한다고 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표가 사명감이 있어도 핵심 인력인 개발자를 아웃소싱 한다고 하면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유사한 투자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나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많이 아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for 스타트업 코리아. 팁스는 민간이 창업 기업을 추천하고 발굴하면 이를 정부가 R&D 지원 등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입니다. 민간 영역 전문가들이 투자를 단행하면 정부는 이를 서포트하자는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샤오미처럼 중국이 저렴한 데다 품질까지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흔히 대륙의 실수라고 부르는데 현장에선 팁스 프로그램을 정부의 대한민국의 실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팁스는 선정이 되면 엑셀레이팅 업체로부터 보육을 받으며 평균 1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계 투자, 후속 투자를 통해서 2억씩, 그래서 최대 9억, 평균 5억 정도를 투자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 커져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팁스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팁스 이전의 프로그램인 프리팁스, 그리고 팁스 이후의 프로그램인 포스트 팁스 확장하게 되었으며 팁스 이후 단계인 베이비 유니콘, 글로벌 유니콘 등으로 확장하는 프로그램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가 좋게 되었습니다. 해외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중에 탑 엑셀레이터 어라운드 더 월드를 보니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해외 프로그램들은 Y 컴비네이터 또는 테크스타즈, 그 다음 500 헥스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본 벌써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프로그램 런칭이 된 것도 있죠. Y 컴비네이터 코리아, 테크스타즈 코리아에서 글로벌 프로그램 중에 한국의 기업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떤 단계에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아이템 단계에서 1차 시드 투자 펀딩, 그리고 2차 시리즈 A의 펀딩, 그리고 그 단계에서 지속적 성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성장 과정 또는 현상 유지 또는 실패, 이런 경험을 통해 하락하거나 유지되거나 올라가서 결국엔 엑신 모델까지 어떻게 탈출할 거냐에 대한 방안까지 구체화시키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개 단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를 출발하기 위한 프로블럼,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아이디어화 시켜서 구체화를 시키는 구체화 단계,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선행 논문과 특허를 분석해서 문서화를 하는 단계를 거쳐 이후 실제 개발에 들어가는 기술 구현, 그리고 기술이 검증이 되면 겉에 목업, MVP 등을 통해 제품 디자인 단계, 그리고 디자인 이후에 실제 기구 설계,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거쳐서 투자 유치를 받아 제품을 양산시키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절차를 거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시장 확대 방안을 통해서 비즈니스, 마케팅,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글로벌로 갈 시에는 수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따지기 위해서는 매출 관리를 통해 몇 년 뒤에 우리는 엑시 모델을 어떻게 잡을지에 이런 15단계로 나누어서 분석,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를 창업 준비 단계 및 실행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및 회수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이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본다고 했을 때,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창업화 지원 자금, 창업 경진대회 또는 예비 창업 패키지 등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R&D 지원 과제, 그리고 시제품 단계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신보 네스트, 기보벤처 캠프, 정부 R&D 사업, 정부 지원 과제 등을 거쳐서 사업화를 성장시키고, 이후 자금 조달, 엔젤 투자 또는 VC 등을 거쳐서 성장 단계로 올라가며 향후 엑시 모델을 M&A, IPO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받을 시에는 투자자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예전에는 시간의 30%를 서비스 구축에 쓰고 그것을 알리는데 70%를 썼다면, 지금 시대에는 반대로 해야 한다며 각각의 투자자 성격에 맞는 맞춤형 IR을 통해 기업을 알리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설정, 즉 IR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중 엔젤 투자 방법은 연구 개발의 제한 및 성과가 획기적인 제품으로 이어져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특히 자금 조달의 애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천사 같은 사람을 비즈니스 엔젤, 이들은 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을 지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한국엔젤투자협회 검색을 통해 사이트를 보시면 그 안에 엔젤 투자 지원 서브 페이지가 있습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엔젤 투자 클럽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 3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 인가를 받은 엔젤 클럽에서 투자를 받을 경우 추가적 서류 작성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지원을 통해서 후속 투자를 약 1.5배 정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하면 일반 개인적으로 투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출발하실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금을 유치하는 일, 아이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 법률, 세무, 회계 등 창업자를 도와 기업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 기업의 성장과 창업자를 슈퍼맨이 되도록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는 성장을 도왔다는 보람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슈퍼맨이 된 창업가는 투자 및 멘토링의 대가로 일정 지분을 받게 됩니다. 엑셀러레이터로 검색을 해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내부에 있는 K-스타트업 사이트 내에 엑셀러레이터 인가받은 등록 기업들의 리스트가 뜹니다. 전국에 약 300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엑셀러레이터 전문 분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업체마다 각각 제각각 여러 가지 특성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육, 인큐베이팅,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투자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그 외에도 법률적,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보람 있는 일을 받고 엑싯, 성장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죠.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웹 서비스와 같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 후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해외의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 인디고고 같은 게 존재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와디즈, 텀블벅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와디즈의 크라우드 펀딩, 제품을 구매하는 것 말고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소액 주주들이 한 주, 두 주,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채권형 1년 뒤에 12% 조건이라든가 또는 지분을 확보해서 기업이 성장하면은 기업의 주주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성장 시에는 배수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투자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제품 및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 후에 창업 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기술 개발이나 경영 지원으로 투자 이익을 얻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도나 담보를 조건으로 자금의 규모 및 회수 시기 등을 결정하지만 벤처 캐피탈은 창업 기업의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무담보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받기 위해 피칭,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를 짧게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란 피치란 용어는 다른 이야기로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열심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투자를 만났을 때 바쁜 투자자로부터 다음 약속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은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단 몇 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부터 내릴 때까지 짧은 시간 내에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습, 숙지가 필요할 수 있겠죠.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작가적 상상력, 글을 써서 분량을 늘리고 30분 동안 발표하고 10분 동안 발표하고 발표를 하는데 서론, 주제, 핵심적인 이야기, 본론에 대한 이야기, 결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런 효과적인 스피치를 위해 적절한 시간 배분과 논리적인 내용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훈련과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단계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메시지 맵을 만들어 준비해 둔다면 언제 어디서든 핵심을 설명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것만으로도 큰 맥락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지하는 몇 가지, 세 가지 포인트를 정해서 이야기, 제품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 구성원의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단계별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단계에선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아이디어 창업, 기술, 지인 등을 통한 펀딩 방법. 2단계에서는 엔젤 투자, 매칭 펀드, 마이크로 VC나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등의 방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 지원 활성화라든가 창업 초기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방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벤처 캐피탈, 초기 사업 투자 펀드, 모태 펀드, 창투사 등 5년 이내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4단계에서는 기관 투자나 IPO 가능한 기업 단계로 해서 벤처 인증, IPO, 해외 시장 상장을 포함해서 IPO 전략, 정책 자금 이후 자본 회수 시장의 확대까지 로드맵을 그려보실 수 있게 됩니다. 10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사업 계획은 보수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수치 계획은 10분의 1만 믿고 목표 달성 연도는 5년쯤 추가하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맥시멈으로 수립할 때는 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후 관련한 시장 규모나 또는 서명이나 핵심 인력의 펀딩이라든가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경쟁사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은 실제 되게 위험한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투자 전의 기업 가치, 프리머니 또는 프리밸류라고 하는데 투자 전에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가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할 때 투자 후에 기업 가치는 어떻게 또 변경될 것이고 향후에 엑싯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할 때 투자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투자를 받고 엑싯할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투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선 좀 더 신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투자 라운드를 거치면서 기업의 지분과 소유권, 주식에 대한 배분을 거치고 지분 희석을 통해서 엑싯 모델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이거는 샘플입니다. 예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검토를 하면은 향후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딜소싱에서부터 사전 검토, IR 발표, 투자 검토 보고서 작성, 그리고 투자 심의위원회 실사를 거쳐서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보완하고 계약서의 날인 후 일정 기일 후에 투자금 납입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단계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라스트 라운드로 넘어가게 퀘스천 서로 이야기할 만한 것인가, 지난 라운드의 가치평가가 너무 높지 않았는가, 그리고 받은 돈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문답에서 고민해 보아야 될 이야기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거품이나 제대로 평가받는지, 특허권, 방어력, 그리고 회사의 점유율, 그리고 언론이나 노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각 VC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VC가 조성한 펀딩 구조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스타트업 팀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체크하고 공유하는데 스타트업 팀들은 왜 투자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 않는가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VC들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사업이나 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요. 재무 구조가 좋아야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은 투자받기 힘들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도 존재합니다. 모든 VC들은 투자 심사 기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투자 심의 결과가 항상 비슷하다고 오해할 수 있고요. 초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이 투자하는 VC한테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기업 가치를 높게 산정해주는 VC가 꼭 좋은 VC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어야지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오해도 버려야 할 수 있고요. 투자 후에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간섭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C는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 또한 하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원페이지 프로포셜로 전달하자면 내가 하는 사업의 네임은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나의 첫 번째 고객은 1차 고객군은 누구인가? 그 고객은 내 제품, 가치, 서비스를 구매하는가? 고객은 우리 기업, 우리 상품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가? 경쟁사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 내가 타깃하고 있는 시장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원페이지 프로포셜로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많이들 아시고 계실 테니까 작성 목적은 사업 타당성, 사업 계획서 쓰는 데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당하고 충분하게 사업 가치가 있고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용으로 투자 유치, 융자, 보조금 등 자금 지원을 받거나 또는 M&A, 전략적 제휴를 위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대표 인력으로는 대표이사, 임원 등 TFT를 구성해서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제약과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인력 측면의 효과 및 효율성, 보다 분석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보벤처 캠프, 신보네스트, 최근에는 민간 기업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중기부 산하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도움을 받으시면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작성 시 일반적인 원칙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되며 객관성과 주관성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검증되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관 부처의 통계 보고 그리고 설문조사의 경우는 리서치사라든가 석박사 논문의 설문 자료 그리고 전자공시의 기업의 실제 리얼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출처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스토리라인, 일관성과 정확성 있게 표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유형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약 사업계획서, 그리고 서술형, PT형, 그리고 아웃라인은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강점을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멤버들 간의 구성과 각자의 능력,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쟁에 관해
어떤 경쟁자는 누구인지 벤치마킹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강점과 약점, 새로운 기업의 진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같은 기회를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합병 등의 방법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알고 수익 기회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사업의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통찰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 기회, 환경이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해 관리 대책과 투자자에 대한 보상책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젤 투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엔젤 투자 협회, 클럽 등을 통해서 투자 시 준비해야 될 서류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신주 인수부터 이사회, 주식 보관, 주금 납입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투자 단계별로 성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정책자금 안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정책자금 안내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형 기술금융사업인 tf.or.kr 그 외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도 있으며 각자 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의 보증 서류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검증을 통해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시 서류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적은 이자율로 오랫동안 기업 경영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엔젤 투자와 엑셀러레이터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기업의 엑시트 모델을 그려나가는 넓은 의미의 엑시트는 꼭 IPO 상장만 하는 것이 아닌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교차 크로스하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으며 또는 특례 상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외국 쪽으로 나가서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M&A 같은 방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상담을 받는 폼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 기보, 서울시 산하, 서울기업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기타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상담을 통해서 투자 프로그램과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창업기업,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